독약과 극약의 구분 방법을 알고 싶고,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이 독약이고 극약인지도 알았으면 합니다. 국어사전에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어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그간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하다가 2000년 초에 법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용어로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보통 분들은 극이라는 용어 때문에 극약이 독약보다 훨씬 위험한 약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죠. 도움이 되시기를. 슈퍼맨 스님 내용 추가 요청. 이해가 안 되는군요. 님이 쓰신 독약 극약 구분 기준도 없는 것 같고 아래 의견 쓰기 보니까 극약을 약으로도 쓴다고 하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 독약과 극약의 구별은 같은 양의 약에 노출되었을 때 어느 것이 위험 정도가 크냐에 따라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독약, 극약과 같은 개념으로 동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법에서도 유독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독성이 센 순서로 특정 동물, 극물로 나누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 당시 독성 시험을 위한 투여 경로는 정맥주사, 피하주사, 경구, 경피, 흡입이 있었습니다. 이 투여 경로 중 경구급성 독성의 예를 들면 어느 실험동물에게 X라는 화학물질을 15mg kg 이하 먹이니까 실험동물의 반이 죽으면 특정 동물로 분류하고 어느 실험동물에게 Y라는 화학물질을 30mg kg 이하 먹이니까 실험동물의 반이 죽으면 동물로 분류하고 어느 실험동물에게 Z라는 화학물질을 300mg kg 이하 먹이니까 실험동물의 반이 죽으면 극물. 위의 숫자가 크다는 것은 실험동물에게 많이 먹이니까 죽더라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밀가루를 1kg 먹었더니 배가 아프고 밥의 경우는 5kg 먹으면 배가 아프다라면 밥보다 밀가루가 더 위험하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약을 분류한 것이 독약, 극약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셨는지. 그리고 극약을 약으로 쓴다라는 의미는 이미 어느 분이 제게 물었던 극약 처방이라는 말을 풀이한 의미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말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설명을 이해하신 분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극약 처방은 인간에게 매우 유해한 극약도 약으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해서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사용하는 수단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합니다. 돌돌라님 내용 추가 요청 독약과 극약 설명 정확하게 맞습니다. 2000년 이전에 학교를 졸업한 저는 독약과 극약에 대해 그때에는 구분을 해왔죠. 독약 LD50, 극약 LD100으로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구로 대부분을 독약과 극약으로 판단하는데 실제 우리가 상상치 못한 경피 및 피하주사 등 실제 독극물이 많이 있죠. 뱀이나 정갈 등은 바로 피하주사식으로 우리 몸에 투입되니까 소량일지라도 치명적인 거죠. 뱀이나 정갈의 독이 경구로 하면 실제 물리는 것보다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답변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